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이 시각 속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말입니다. 유가가 장난 아닙니다. 그야말로 쭉쭉 오른다, 이 말이 아마 어울리는 말일 거예요. 그만큼 세계 시장의 불안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4월에는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위기설까지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오르고요. 또 전쟁의 어떤 공포가 시장을 뒤덮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큰 거죠. 게다가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7.5%였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전면전으로 가면 갈수록 10%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 시장의 가장 큰 뇌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이 지표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96.8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0년간을 쭉 도드리켜 보면요, 지금 가격이 배럴당 96.84달러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내놓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진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네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좋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렌트유가 이만큼 올라가면 진짜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해산 브렌트유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WTI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91.11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많이 올라갈 때는 지금 95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시장 한때는 말입니다. 거의 99달러까지 올라갔어요. 99달러까지.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야, 요즘 시장 진짜 장난 아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가 진짜 관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그만큼 시장의 위험도가 커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보다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지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면전으로. 지금이야 돈바스 지역이나 이쪽에서 러시아의 어떤 침공이 나오고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전면적으로 갔을 때는 그 충격의 폭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5577님, 휘발유 2,000원 가게 생겼어요. 지금 벌써 1,800원 넘었죠. 분위기에 따라서는요,
거의 2,000원. 예, 지금 서울의 사대문 안에는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네, 장기정님 유튜브 방송 요즘 버퍼링 많이들 나요. 여기저기 방해 공작인 듯. 예, 기원 여인님 완전 나갔다 들어오세요. 아, 지금도 또 다시 버퍼가 나기 시작했네요. 제가 장소를 바꿨는데도 그런데요. 예, 좀 장소를 바꿔서 PC를 다시 혹시 제 방송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바꿔봤는데도 지금 다시 버퍼링이 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미치겠네요. 예, 계속 바꿔도 안 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방송하기 참 힘드네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니까 아직 멀었는데 예,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또 방송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뭐 저희들이 제대로 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경제 현실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버프가 심하지만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쉽지 않다. 뭐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도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참 시장은 요상합니다. 그죠? 시장은 오늘 시장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0.47% 올랐습니다. 오히려 12.74%포인트가 코스피는 빠졌고요. 그래서 2719.5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2666억 원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게 참 심상치 않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204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네요. 1791억 원을 사들였고요. 개인도 751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기관들이 진짜 많이 사죠. 기관들이. 네, 아이고 슈퍼챗 주셨네요. 기원 여인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갔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은 오늘 아침에 다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올랐습니다. 거래 대금은 적어요. 코스피가 8조 9천억 원이니까 9조 정도 되고요. 거래량은 5억 주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네요. 그런데 저는 기관들이 사들이는 걸 보면 이게 이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대통령 선거까지는 주가를 안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게 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김미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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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슈퍼챗을 주셨군요. 야, 그런데 진짜 방송 참 쉽지 않네요. 이게 뭐 점심때 방송할 때도 이랬는데 저녁 때 바꿔서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나가니까 답답합니다. 네, 자격권님 오늘 시장 올랐습니다. 미국하고 같이 안 가네요. 같이 안 갔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1.06% 올랐어요. 기관은 여기서 팔았습니다. 299억 원을 팔았고요.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개인은 485억 원인데 거래 대금이 여러분 보세요. 6조 7,300억밖에 안 됩니다. 6조 7,300억. 참 작죠. 거래량은 10억 주밖에 안 되고요. 9.22%가 올라서 877.33을 기록을 했지만 전체적인 것은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 네, 세진님 전쟁 나면 부동산도 변화가 있을까요? 전쟁 나면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물가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말입니다.
유가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북해산 브렌트유라는 게 러시아의 어떤 영향을 받는 곳이잖아요. 예, 북해산에서 생산되는 원유니까 이게 96.84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물가에는 굉장히 영향을 줄 거예요. 미국 물가도 영향을 주지만 국내 물가에도 이게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예, 국내 물가에도 영향이 크면 말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대한민국도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이게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부동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게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부동산도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게다가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긴축 정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로 할 수가 없어요. 긴축을 안 하고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물가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고 물가를 계속 올라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겁니다. 예, 분명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예, 그리고 새 정부의 어떤 부동산 공급 정책은 더 빨리 일어날 거고요. 새 정부의 공급 정책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만큼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뭐 잠실 5단지만 하더라도 재건축 한다고 하잖아요. 50층으로. 잠실 이 5단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강남 재건축의 대장주, 엄마 아파트하고 두 개가 대장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잠실 5단지가 이게 재건축이 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저렇게 많이 그것도 50층 규모로 올라간다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봐야지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하늘수님 포탄 떨어지는 외신 들어오면 빠지고 조용하면 오르고 들쭉날쭉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3월 15일 16일이죠.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인데 FOMC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시장의 어떤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아마.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님 연기금이 주가 유지한다고 피 같은 국민의 돈을 풀고 있는데요. 저도 그거를 조금은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를 미국하고 다르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올라가거든요. 실제 연기금이 계속 기관들이 사들이는 모습이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 솔직히 좀 많이 해봅니다. 불안하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연기금이 미치는 영향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아마 3월 9일까지는 연기금이 계속 받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원우77님 주공 5단지 엄마까지 재건축하면 난리 나겠네요. 아마도 말입니다. 엄마는 아직까지 뭐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잠실 주공 5단지는 지금 뭐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많이 일어납니다. 엄마까지 만약에 엄마 아파트 재건축위원회가 생각했던 것처럼 높이가 굉장히 높아진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공급에 대한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는요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요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뭔가 어떤 한 획을 그어가면서 변하고 있다는 거 이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결국은 떨어진다. 예, 결국은 떨어진다. 왜냐하면요, 이게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0년 죽으라 일을 하면 집은 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15년? 예. 15년이면 직장 들어가서 뭐 15년까지 간다 하면 40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저는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정부도 어느 정권이 됐든 이게 진짜 열심히 해서 사는 친구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상황은 조금씩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예, 진짜 한번 두고 보시죠. 네, 꿈나무님, 버프에 광고에 짜증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바꿨는데도 이렇게 자꾸 예, 버프가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게 예, 다 바꾸고 뭔가 예, 정비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들어오는 게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5분이 뭐예요? 2분쯤 딱 지났는데 5시 2분에 한꺼번에 쫙 밀려 들어왔어요. 저도 짜증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방법을 또 찾아봐야지요. 뭐 새벽에 방송할 때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죠? 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솔직히 좀 안타깝고 예, 저도 좀 많이 안타깝네요. 네, 토리님, 지금은 직장 다녀서 서울에서는 집 못 삽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점점 좋아지겠지요. 뭐. 네, 태양님, 듣는 건 괜찮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옐로스톤 걸림 내버려 둬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코리안 아티스트님, 방송하는 사무실 인터넷 회선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업용 전용 회선 쓰면 안정적입니다. 지금 기업용 전용 회선 쓰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뭐 2번 다 이런 일이 생기네요. 2번 다. 예, 어떻게든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서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감이 증폭된다. 예, 그런 이야기가 아마 어울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 국지전이 전면전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예, RSM이라고요. 이게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업체이긴 한데요. 여기에 경제학자 조 블루스웰라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전면전이 되면요, 북해산 브렌트유가 110달러는 금방까지 간다는 거예요. 110달러는. 예, 많이 가면요 12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브렌트유 가격이 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14%가량이 추가 인상하는 거거든요. 14%가량이 추가 인상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물가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2.8%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것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말입니다. 야,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지, 안정을 찾지 않고 자꾸 길어진다고,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예,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 터지자마자 유가가 110달러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미국의 GDP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1%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1%가량.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경제 기관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미 낮춰 잡았거든요. 이미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 IMF만 하더라도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를 잡았었는데 이게 0.5%포인트 낮췄습니다. 4.4%까지 낮췄어요. 굉장히 많이 낮췄죠. 중국의 성장률도 5.2%에서요. 여러분. 와,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5.6%에서 4.8%로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은 더 낮게 잡았습니다. 5.2% 성장해서 4%로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GDP 성장률 전망치가 4.3%에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0.3%포인트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망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기 전이에요. 저는 여기에 충격의 도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거든요. 4.9%에서 4.4%로 0.5%포인트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것은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낮춰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커지면 커지는 만큼 지금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성장률도 노무라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2.1%까지 낮췄잖아요. 이게 원래는 정부는 올해 3.1% 성장한다고 했고요. 한국은행은 3.0%, 그리고 IMF도 우리 성장률을 3.0%로 봤거든요. 근데 노무라가 2.1%까지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은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이거든요. 이것도요.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한국 시장에 미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 자체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엘리언님, 전면전 가면 150불 이상 갑니다. 100%.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난망 그 자체일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자체의 어떤 충격의 도가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커진다는 이야기가. 참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국민혁명님, 국민의 돈 풀려면 30년짜리 국채 발행해야 하고 결국 청년들이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 거 아이가? 맞습니다.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김재빈님, 큰일입니다. 물가 폭등하고 전쟁하고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전면전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만큼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의 어떤 횟수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희관님, 참나 다른 창이 떠서 다시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KN 변님, 다시 찾아 들어왔는데 지금도 심상치 않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다가 뚝쭉 빠져나가네요. 저도 솔직히 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생땀이 막 나네요. 생땀이. 참 이게 점심만 이런 줄 알았더니 저녁까지 이러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일단 방송은 계속하겠습니다. 방송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택 세번님, 유가 계속 올라가면 3월 미국 금리 인상 보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김영택님,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빅스텝이란 말을 계속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40년 만에 최고치로 1월 소비자 물가가 7.5%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면전이 되면 물가가 2.8% 더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1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물가가 10% 더 늘어가는데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류할까요? 보류하기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빅스텝이란 말을 계속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0.5% 인상한다. 그러면서 시장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올릴 때는 0.25%로 올려서 시장에 또 안심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훈님, 우리는 유가 상승으로 1월 무역 수지 49억 달러 적자. 그렇죠? 1월 달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죠.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무역 적자가 심각했는데 지금 1월 달에도 심각하고요. 1월 달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1월 달이 역대급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무역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심했어요. 심했습니다. 1월 달에가 48억 8,900만 달러였고요. 12월 달에도 4억 5,200만 달러. 원래는 이게 5억 8,500만 달러인데 다시 이게 수정치를 낸 게 4억 5,200만 달러로 나왔던 것 같고요. 2월 달에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보면 말입니다. 벌써 16억 달러가 넘습니다. 16억 달러. 16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도 좀 줄였다고 전부 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2월 내내 아마 무역 적자가 이어질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유가 인상 시점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금리가 지금 예상한 대로 가면 10%잖아요. 그죠? 이게 전쟁이 났을 경우인데 전쟁이 안 나고 이게 끌어가더라도 유가는 100달러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7.5%인데 2월 달에는 8%가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소비자 물가가 2월 달에는 4%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파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좀 두고 보시자고요. 이게 유가가 인상될지 유가는 분명히 인상될 거고요. 금리를 인상할지 안 인상할지 조금 더 두고 보자고요. 아직 3월 15일 16일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보면 아마 상황을 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엠님, 미국이 러시아를 가만히 두는 이유는 인플레이로 인한 금리 인상을 확고하게 못 박으려고 이러는 것 같네요. 제가 이거는 좀 뭐라고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심각한 건 사실이고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커진 만큼 물가 인상은 그에 뒤따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코리안 아티스트님, 버퍼링 심할 때 방송 송출 화질을 조절할 수 있다면 720이나 360으로 낮춰보세요. 작은 사이즈가 송출되면 버퍼링이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많이 만져봤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네요. 많이 만져봤는데도. 이게 오늘따라서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내일 말입니다.
내일 그 존리 대표님 오후 2시에 모시기로 했거든요. 예, 오후 2시에 제가 생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야 내일까지 이러면 어쩌죠? 예, 제가 또 라인을 뭐 오늘 저녁에라도 바꿔서 예, 잘 갈 수 있는 방향 다시 한번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예, 이게 어떻게 하든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저녁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정구님 가만 두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 경제적 제재를 정말 크게 받을 것 같으니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안 떨어진 이유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유럽이나 프랑스나 독일이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 미국의 어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조금 약하다. 예상보다는 약하다. 예,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오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봅니다. 네, 옐로우스톤 걸림 주식왕 존니어 예 맞습니다. 예, 내일 2시에 오후 2시에 예, 저희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안 그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커지네요. 예, 오늘 방송 이런 걸 보니까 예, 오늘따라서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따라서 왜 이렇게 난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40년 만에 미국의 어떤 예, 인플레이션이 예, 크다. 이게 결국은요 시장에 강탈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워낙 얼마나 심한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쭉 보면요. 2% 넘어가기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2%는 안 넘어가게 계속 맞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2%는 안 넘어가게. 그런데 2021년 작년에는 7%까지 올라갔고요. 2022년 올해는 7.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 3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것은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모험을 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종구님. 물가 40년 만에 최고, 무역 수지 적자, 유가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참으로 막막하고 미칠 지경이네요.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정부는 경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또 대선 후보들은요 돈을 더 뿌려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예, 그런 저변에 보면요 우리 경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은데 예, 좋은데 지금 경제 위기란 말을 계속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예, 그만큼 경제의 어떤 위기의 어떤 모양새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금방 이게 경제가 바로 뭐 예, 좋아진다든가 그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우파 단일화 한표단님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 힘내세요 하고 예,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문미자님 소주 한잔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예, 옐로스톤 걸림 알뜰하게 살림해야 돼요. 예, 우리 찬이님 점심 방송보다는 방송 상태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 제대로 시청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야, 제가 진짜 방안을 찾아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 진짜 위험해지고요. 상황이 예, 나빠진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덮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교수님은요. 굉장히 낮게 봅니다. 코스피가 4월에는 248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예, 이렇게까지 예상을 합니다.
예, 이게 아마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김영익 교수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말입니다. 예, 김영익 교수는 이 수출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1월 달에 25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25억 달러면 엄청납니다. 예, 2019년에 진짜 좋지 않을 때는요. 1수출 금액이 17억 달러밖에 안 됐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25억 달러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떨어져서 4월에는요. 23억 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4월에 23억 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주식도 예, 뭐 2,485까지 갈 수 있다. 특히 말입니다. 미국 시장의 어떤 충격을 먼저 예상을 했거든요. 예, S&P 지수가 20% 정도 떨어질 거다. 20%. 그럼 S&P 지수가 20% 정도 떨어지면 우리 코스피도 2,485까지 갈 거다. 이런 예측하거든요. 더 심각하게는요. 이게 연착륙했을 때 2,485예요. 연착륙했을 때. 이게 경착륙을 하면요. 2,200까지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200까지도. 야,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예,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러시안 블루베리님 수출과 주가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변수가 얽혀 있는데 맞아요. 물론 지금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김영익 교수님 책도 사서 진짜 열심히 읽어보면서 지금 몇 번째 읽어보고 있거든요. 예,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수출은 전 세계에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느냐를 보면 그 나라 경제의 어떤 상황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김영익 교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 글로벌하게 투자자들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지표를 굉장히 중요한 투자 지표로 삼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예, 한 달이 끝났을 때 바로 수출 지표가 나오는 거, 월 말에 수출 지표가 나오는 거, 수출 실적이 나오는 것은요. 그 어느 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최고. 예,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수출 지표를 가지고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도 수출 지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김영익 교수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예, 물론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뭐 수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예, 지금 예, 뭐 전 세계의 어떤 통화량이 늘어난 것, 그것 때문에 거품이 얼마나 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 예, 그리고 중국 경제의 어떤 둔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단순하게 이제 수출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요것만 안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서자영님 선거 뒤 경제가 더 궁금하네요. 예, 아마 선거 뒤 참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갈지 아마 경제부총리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진짜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예, 진짜 운전 굉장히 잘해야 될 거예요. 운전 조금만 잘못하면요.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훈님 돈 뿌려서 환율 1,500 가면 수출기업 영업이익 엄청 증가할 듯이요. 아이고, 환율이 1,500 가면요. 우리 경제 못 버팁니다. 수출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수입이 또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지금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500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지금 환율을 계속 막고 있잖아요. 지금 환율이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조금 더 올라갔나요? 예, 1993.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1200을 안 넘어가게 계속 막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1200원이라는 숫자가 예,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200원이 넘어가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제가 심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200원이 넘어갔어. 그러면 안 그래도 나쁜 경제가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예, 우리 정부도 예,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요. 이게 그만큼 예민한 숫자이기 때문에 1200원을 안 넘기려고 저는 노력한다. 솔직히 이렇게 읽힙니다. 예, 이렇게 읽힙니다. 예. 네, 꿈나무님, 양도세는 풀지만 천천히 풀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풀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예, 시장에 충격을 줄 이유는 없으니까 아마도 저도 천천히 풀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좀 뭐 보면 알겠지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예, 또 시장은요. 이게 권력이 바뀌면 또 다른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좀 한번 보자고요. 네, 한명숙님, 유가 오르고 달러 오르고 물가 오르고 희한한 세상 오겠네요. 야,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라고 봐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가려 있어서 시장 자체가 통째로 저는 위험 속에 빠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하는 위기설, 제가 아마 김영익 교수님 제가 우리 정환지 TV에 출연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우리 경제는 4월, 5월, 6월이 진짜 위험한 시기다. 왜냐하면 4월, 5월, 6월이 왜 위험한가 하면요. 이 권력의 공백기이기도 해요. 권력의 공백기.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약에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예, 이 4월, 5월, 6월에 직접적인 경제 정책을 펴는 건 문재인 정부고요. 이게 권력 교체기니까 좀 위험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예, 대출 만기 연장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예, 272억 2조인가요? 이거 연장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가 끝나봐야지 합니다. 지금은 연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예, 이게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아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대통령이 이게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것을 안고 간다? 이거 안고 가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시기든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해결책을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하고 같이 만들어낼 텐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초장에 이게 중반을 넘어가면 임기가 중반을 넘어가면 하기 힘드니까 초장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초장에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네, 쿠키 몬스터님, 미국 주식 손해 큽니다. 2485대 삼성전자 사야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예, 급하게 서둘지 말고요. 천천히 가다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또 우리가 시장을 절대로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매일 5시만 되면 정환진 TV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읽어드리는데 시장을 읽어드릴 때 우리 항상 명심하자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는 보면서 계속 익히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0.54% 떨어졌습니다. 400원이 빠져서 73,000원 정도 됐죠. 오늘 저는 72,900원에 두 주 샀습니다. 두 주. 72,900원에. 저는 이처럼 말입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삼성전자를 지금 뭐 두 주만 샀으니까 이게 뭐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요. 시장을 계속 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계속 읽어가면서 시장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점에 접근해 가는 거죠. 저점에. 이게 저점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이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니 삼성전자 주식 사놓으면 한 10년 있으면 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익히고 배워야지 이게 돈을 버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돈 벌기가 어려워요. 함가부자님 특히 3전은 12월 2일에서 12월 23일까지 상단 74,500원 하단 69,300원 박스권에 갇혔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안 올라가요. 도저히 안 올라가요.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텐데요. 진짜 안 올라가요. 고불씨님 주식보다 금 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거 투자는요 여러분 고불씨님 투자는 본인의 패턴이 있어요. 본인이 더 좋아하는 뭐 재테크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 채권을 좋아하시는 분,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 금을 좋아하시는 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나만의 투자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투자법. 나만의 투자법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금을 조금씩 사들여요.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금값이 싸거든요. 경기가 나쁠 때는 금값이 비싸고요. 지금 금값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마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만할 걸요. 지금 국제금값도 트라이온스당 1,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00달러를. 지금 1,906.4달러입니다. 1,906.4달러. 1,906.4달러니까 근래 들어서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아마 1,906.4달러까지 올라간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작년인가요? 2020년이죠. 2020년. 2020년에 2,000달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만큼 올라가진 않았고요. 국내 금값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1g당 72,685.02원이니까 오늘은 좀 떨어졌어요. 어제 올랐죠. 이게 금값이나 이게 전쟁의 위험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좋을 때 조금 돈에 여유가 있던 돈으로 골드바 사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 골드바 사서 내 집금고에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골드바 사서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지금 대부분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금을 사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꿈나무님 이제 버프 없네요. 좋아. 아직까지 제 그 방송 컨트롤 화면에는요. 버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디도스 공격처럼 왕창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왕창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프가 아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재테크라고 하면요, 나에게 맞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 지금 달러가 뭐 1250, 1300원 간다면서 삼성전자 사라고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예, 저는 그때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사는 것은 시장을 읽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식을 산 것 중에 내가 어떤 평단가보다 낮으면 계속 사모은다, 뭐 이런 심정으로 하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말입니다. 예,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예, 4월 위기설이 이런 일이 생긴다면 2020년 상반기처럼 주가가 주르륵 미끄러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예, 이게 삼성전자 좀 많이 사자 이거예요. 삼성전자 많이 사자.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급하게 서둘러서 저는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안 드립니다. 예, 절대 안 드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특징주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예, LG생활건강입니다. 오늘 3.18% 급락했습니다. 예, 32,000원이나 떨어져서 97만 5천원 기록했어요. 이게 LG생활건강이라는 게 리오프닝 주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을 하게 되는데 LG생활건강이 그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예,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리오프닝 주식들 요즘 많이 반등들을 하거든요. 예, LG생활건강도 보면 끝에 보면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양새는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LG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잃었어요, 사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LG화학 속에 있던 하나의 사업부를 별도로 뗐잖아요. 예, 별도로 떼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예,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다시 만든 다음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예, 뭐 자라보고, 예,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 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시 말해서 한번 놀라면 또 놀랄까봐 겁난다.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예, 한 45% 정도가 화장품이에요. 52%인가요? 52%.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52% 정도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예, 이게 또 뗄까봐, 예, LG가 LG에너지솔루션을 떼냈듯이 또 물적 분할해서 또 재상장할까봐, 예, 많은 투자자들이, 예,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LG생활건강은 여러분 이 주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주가 차트를 쭉 보시면, 예, 예, 이게 주가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 군 맞죠? 예,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우상향하고 있고요. 예, 우상향, 물론 팔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팔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오래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예, 드립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요, 여러분, LG생활건강 주식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계속 살펴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김동우님, 화장품 주식도 언젠가 또 한 번 한류 열풍과 함께 폭등하면 좋겠다. 예, 그럴 날이 또 오지 않겠어요? 예, 그럴 날이 오지 않겠어요? 예, 문어출집 나도 자격님 말대로 생활건강 한 주만 사봐야겠다. 예, 이 사시는 거는 우리 그 구독자님들 마음입니다. 네. 그렇지만 LG생활건강은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LG가 믿음만 준다면, 예, 이거 뭐 리오프닝 주식으로 굉장히 좋죠. 리오프닝 주식이라는 게 이게 결국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는 시점, 예, 그런 시점의 주식들이라는 건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예, 이게 우상향하는 주식은 아니고는 저는 소개를 안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항상 조심하시란 말 항상 드립니다. 어쨌든 시장을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리오프닝 주식 중에서 호텔 신라도 있고요. 그죠? 호텔 신라도 있잖아요. 또 아모레 퍼시픽도 있죠. 대한항공도 있죠. 뭐 여행사도 있죠. 많지만 저는 늘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고민하고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시더라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4월 위기설이라는 거, 4월, 5월, 6월의 위기설이라는 거, 이 정도 하나는 우리는 좀 기억해 놓고 시장을 좀 더 진행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는 급하게 서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이제 방송이 좀 그럭저럭 원활하게 되죠, 그죠? 이제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데 이상 없죠? 그런데 어쩌죠? 벌써 1시간이 지나서 방송이 끝나야 될 시간입니다. 네, 코리안 아티스트님, 검투자도 인플레이션 해치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 적 20년 전 금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0만 원 약간 넘었습니다. 지금은 7200만 원 정도 하니 20년 동안 약 7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20년 금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0만 원 약간 넘었습니다. 지금 금은 7200만 원 정도니 20년 동안 7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검 투자도 장기로 하면 부동산과 유사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지난번 우리 코리안 아티스트님도 아주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 지금 해주신 거예요. 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검 투자할 시기는 아닙니다. 자격권님 한국 화장품, 코스메틱 이런 것도 단타함. 우리 단타도 우리 자격권님 많이 하시는군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정도 할게요. 오늘도 이게 방송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은 제 방송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은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제가 또 방송 시스템도 바꿔보고요. 준비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이 이렇게 잘 안 나가면 저도 자연스럽게 이게 방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당황해서.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이 당황을 했고요. 또 방송 상태도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점검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아주 원활하게 지금 방송이 되는데 그죠? 지금은 방송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공격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고야 뭐 이게 이렇게까지 된다는 게 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잠깐 말입니다. 제 방송 컨트롤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방송 컨트롤 화면이거든요. 좀 줄일게요. 조금 줄여서 좀 크게 만들게요. 이게 이제 방송 컨트롤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방송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계속 0으로 유지하다가 한 30분쯤 지나니까 다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방송 나가듯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컨트롤 화면인데 컨트롤 화면을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때마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이게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확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면서 버퍼가 생기고 버퍼가 생기면서 툭툭 튀는 겁니다. 툭툭 튀는 겁니다.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시스템이 문제다 이러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아예 방송이 안 되든가 방송이 어렵게 되든가 그럴 텐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막 확 몰렸다가 그리고 쑥 빠졌다가 또 확 몰렸다가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그렇게 공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방송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요.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무슨 큰 영향력이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와슈님 트래픽 쏟아 넣은 것 같네요. 저도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보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여튼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은 이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녹화가 되거든요. 녹화가 되는 방송 그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상황을 더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